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예전에 우연히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친구의 피드가 뜨는 거예요. 여행 중인 것 같았었고 그 사진에 대빵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이제 또 다른 친구 사진을 봤어. 그 다른 친구는 해외여행을 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들을 보는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숨이 좀 턱 막히고 갑자기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뭐 아이도 없고 나만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그런 상태인 나를 알아차리고 바로 이제 그냥 핸드폰 덮어버리고 공책을 꺼내서 무의식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제 두려움의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잊혀질까봐 두렵다. 이렇게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나는 누구일까? 잊혀지면 마치 내가 죽는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의 에고의 비명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오늘은 바로 그 에고에 관한 내용을 해볼 겁니다. 영성이랑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흔히 듣게 되는 용어와 개념일 거예요. 에고. 에고에 대한 강의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에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저희 이너셀프 유료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열리는 강의인데 지금 공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면은 에고가 뭔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의 에피소드에 빗대어서 에고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조급함, 불안감이 에고랑 같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제가 그때 이제 무의식 일지를 쓰면서 이런 걱정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모두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이제 아무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결혼식에 아무도 초대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저의 삶이 이제 크게 변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별 사건이 없었는데 좀 멀어진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이대로 가도 되는 게 맞는지, 잊혀질까봐 무서운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에고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뭔지를 설명드릴 건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작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의 작용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그걸 해석하고 그에 따른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 불을 봤어. 그러면은 빨간 불이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빨간 불 멈춰. 이게 순식간에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리고 뭐 진짜 어디 피지컬 100에 나오는 나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남성이 내 눈앞에 등장했어.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자마자 내가 느끼는 반응과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렇다면 에고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에고는 바로 그 감정과 생각에 나라는 스티커를 탁 붙이는 역할을 해요. 나라는 스티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스티커가 붙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없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감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체격이 좋은 온몸에 문신이 있는 남성을 예시로 계속 들어볼게요. 그분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은 되게 매력적이다, 남성적이다, 멋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서워, 너무 포스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작용들을 이렇게 떼어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을 관찰하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떼어내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에고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생각, 감정과 내 거 그냥 하나가 돼버리면은 아까 그런 사람들한테 무서움을 느꼈던 사람은 바로 보자마자 이 사람을 다 판단해버리고 몸이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도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떼어내서 바라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겉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돼버리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에고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그림으로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일십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놓고 잊고 있었다가 왜 답장이 안 오지? 하고 봤는데 이미 읽은 거야. 근데 답장이 없었어.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은 바로 그거를 해석을 하겠죠. 답장이 없네? 왜지? 하고 그때 이제 에고라는 스티커가 탁 붙어버리면은 바로 개인적인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무슨 뭐 서운한 게 있나? 나를 싫어하나?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갑자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내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동 반응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에고가 등장해서 나라는 스티커를 붙여버리는 순간 바로 개인적인 것이 되고 드라마가 시작된다. 에고는 드라마의 작가입니다. 저도 그날 딱 그랬던 거예요. 친구들의 일상 사진을 보면서 그냥 보고 이렇게 지내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에고가 등장하는 순간 얘는 이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나 이러다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해?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으세요? 사진 보다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비교하면서 조급해지고. 그렇다면 이런 에고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알아차리는 거 중요해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떼어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듯이 관찰할 수 있는 게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 중요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에고를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억누르면 안 돼요. 억누르면 훨씬 더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더 강해져요. 제가 무의식일지에 이렇게 썼잖아요. 나는 잊혀질까봐 두렵다. 잊혀지면 마치 내가 죽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렇게 쓴 뒤에 제가 한 게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라는 거가 뭐냐면은 에고의 두려움.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에고의 두려움은 잊혀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그래, 세상이 나를 잊어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잊혀지도록 내버려 둔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를 내려놓는다.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에고가 소멸하는 것을, 에고가 죽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에고는 나예요. 나라는 정체성. 에고한테는 모든 것이 나밖에 없어. 근데 그 나를 지금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이건 죽음인데? 근데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에고는 소멸하지만 진짜 나의 본질은 불멸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에고는 내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은 진짜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선택하겠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달성해야 하고, 더 유명해져야 하는 에고로부터 나를 풀어주기를 선택한다. 나는 자유를 선택하겠다. 나는 두려움 대신 자유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간단하지만 강력하고, 간단해서 에이 뭐야 하고 넘길 게 아니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보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계속 말만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점점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제가 했던 것처럼 무의식 일지를 쓰는 거예요. 이 내 머릿속에 막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 생각을 내가 아무런 통제 없이 그냥 내버려두고 끌려가면은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불안해하고, 또 어느 날은 그래도 좀 괜찮고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했다가 또 완전 사소한 사건으로 또 휘말려가지고 또 불안해지고,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막 돌아가는 생각들을 잡아서 글로 써서 목격하는 거. 글만 써도 훨씬 더 나아지거든요. 내가 감정이 딸려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사랑이에요. 이해가 있으면 치유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하죠. 바로 감정 느껴주기. 저의 에고가 이렇게까지 발악을 하고 내가 그 상황이 미치도록 무서운 이유는, 그 남들한테 잊혀지는 그 상황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도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경험할 감정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나에 대해서 평가할 것 같아. 손가락질할 것 같아. 흉볼 것 같아. 그때 느낄 열등감, 그런 게 너무 느끼기 싫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감정들.
내가 느낄까봐. 그럴 우리가 보통 피하죠. 감정 회피해요. 그리고 계속 익숙한 선택을 하고. 근데 피하면 어떻게 되냐? 그 감정이 무의식 속에 어마어마하게 다 억눌려 있어요. 감정이라는 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순환이 되지 않는 건 에너지가 아니죠. 에너지는 무조건 순환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억누를 수 있어.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어. 느끼기를 거부하면서. 근데 그런 억눌린 에너지들이 결국 내 몸에 저장이 되고 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고 이게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내 몸에서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데가 막 뭉치고 이런 게 그냥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억눌린 감정은 현실에서 계속 그 상황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열등감을 억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등감을 느낄 상황이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느껴주는 게 저는 궁극적인 치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감정 온전히 느끼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진짜 나다운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태. 근데 이거를 영적인 수행과 이론적인 걸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궁극적인 치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코칭을 해서 진짜 평생 있었던 아토피가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마지못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자기만의 삶을 너무 즐겁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이게 다 그냥 이 내 안에 어마어마한 억눌린 감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에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고에 딸려가지 않으려면 에고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껴주면 됩니다. 일단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질문이에요. 나 자신을 한 5살, 6살 유치원생 다루듯이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리아야, 뭐가 두려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게 왜 두려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길래 두려워?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내 안에 막 펼쳐지는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느껴주는 거. 저항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이 감정 느끼는 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습관처럼 계속 억누른 것도 있는데 이 감정에 내가 압도당할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감정 속에 진짜 잠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바닷물에 푹 잠겨 있듯이. 이제 이거는 팁인데 느끼는 과정에서 감정을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좀 떨어져서 이런 나를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알면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영상 보고 있는 나를 의식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말하고 있는 저를 지금 의식할 수 있어요. 이 시선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느낄 때도 이 감정을 지금 경험하는 나와 조금 떨어져서 경험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야. 지금 내가 상상하는 거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와서 이 감정을 느껴주고 또 관찰자의 입장에서 빠져가지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압도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되는데 감정은 나를 압도할 수 없어요. 감정은 실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감정? 그거 사실 내가 마주하면은 직시하는 순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 내 전체 몸 중에 약간 손톱 같은 거? 손톱이 나를 압도할 수 있나요? 손톱이 내 전체를 뒤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손톱은 그저 나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감정도 똑같아요. 감정도 그저 나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거대한 감정 속에 이렇게 조그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거대한 의식 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왔다가 지나가고 또 왔다가 가고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이 안에서 머물고 놀고 차도 마시고 뭐 과자도 먹고 하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결코 나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감정 느껴주기 하실 때 나한테 일단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2가지를 동시에 경험을 해보세요. 감정을 경험하는 나와 그거를 지켜보는 나. 2개를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찰자를 깨우는 연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뭐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어색해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에고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드라마 속에 빠지고 살았는지, 그 드라마의 빌런의 주인공 그 역할을 하면서 사실 나는 그 모든 거를 지켜보는 감독이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 너무 몰입돼서. 그래서 감정 앞에서 항복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평온해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이 해소되고 세상과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청난 속도로 많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내맡김의 상태를 훨씬 더 쉽게 실현하면서 흘러가는 삶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식성장.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의식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의 감정 코칭 프로그램도 의식성장을 위한 감정 코칭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경험한 깨달음이라는 거는 막 띵 해가지고 막 갑자기 뭐 모든 것을 다 내가 헤아리고 다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도 나의 에고의 성숙이거든요. 에고의 성숙. 우리가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들 가지고 있는 에고는 4살짜리 아이예요. 다 그걸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에고를 성숙시킬 수 있고 그때 진짜 의식 성장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 했던 말들이 좀 낯설고 뭔가 혼자 해봤을 때 잘 안 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에고 작업이나 감정 정화를 1대1로 더 깊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체험 코칭을 열어놨어요.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들을 차근차근 올려볼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